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번 정부 들어 6번째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고급차를 관용차로 구입해 자가용처럼 쓰고 도 예산으로 샌드위치와 과일 등을 시켜 먹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요. 이 대표 측은 정치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고 폭로했습니다. 한우와 초밥 등 음식을 집으로 배달했다는 겁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찰은 식당만 100곳 넘게 압수수색해 김혜경 씨는 검찰에 넘겼지만 이 대표는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 제보 내용과 함께 검찰에 이 대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1년간 수사 끝에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 1억 6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썼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관용차 제네시스 G80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이 대표 부부가 자가용처럼 썼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주유비, 세차비 등으로 적어도 6천여만 원의 이득을 봤다고 계산했습니다. 검찰은 과일과 샌드위치를 예산으로 구매해 집으로 배달시킨 금액이 3,400여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집안 제사에 쓸 과일 등 제수용품도 예산으로 샀다고 봤습니다. 과일 지출 명목은 직원 간담회용이나 코로나19 근무자 격려용으로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의류 세탁비와 소고기와 초밥 등 음식값으로 1,100여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배모 씨의 지휘 아래 일명 사모님 팀이 운영됐다면서 공무와 무관하게 이 대표 부부를 위해 경기도 예산이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 김혜경 씨는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6번째 기소인데 병합된 재판이 있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알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법리적 반박도 하지 않겠냐며 정치 기소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고발해 조사를 받은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일부만 발췌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가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10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온 김 대표는 MBC 취재진에게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혐의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검찰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 금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 측의 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명 씨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 이런 말을 했는지 묻자 창원지검은 조사 발언 가운데 일부만 발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 그것에 맞는 형벌 법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면서 곡해하기 쉽게 일부만 발췌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부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거냐고 묻자 앞선 설명대로라고 답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10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MBC가 보도한 윤 대통령과 지역 예비 후보자들 사이 악수 영상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조사를 받았지만 명 씨와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천일을 맞았지만 전쟁은 더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고 러시아는 핵 공격 대상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미사일 2기가 엄청난 굉음을 내며 밤하늘로 솟아오릅니다. SNS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노리고 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발사 장면이라고 소개된 영상입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무기고를 공격했다고만 말했습니다. Вибачте, без зайвих деталей. У України і не один, і тепер у нас є атакамс.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러시아 측은 서부 국경지대 브란스크 군사시설로 미사일이 날아왔다며 5발은 격추됐고 1발도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공격은 서방이 확전을 원한다는 신호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we will be taking this as a qualitatively new phase of the Western war against Russia, and we'll react accordingly. 러시아는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이 있은 직후 핵 사용 교리도 완화했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에 의한 공격에도 핵 사용을 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미국 미사일을 이용하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핵 무기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러시아에선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발언도 나왔는데 미국은 놀랍지 않으며 현재로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